자, 오늘은 여기에서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초파리의 크로모점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초파리는 EN이 8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크로모점이 X 크로모점, 보통 이제 1번이라고도 하고 X 크로모점이라고도 하거든요. 이제 XY인데 간단하게 그냥 X 크로모점 혹은 1번 크로모점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2번, 3번, 4번 크로모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상동염색체이기 때문에 각각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8개의 크로모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에그나 스펌을 만들면은 각각 하나씩만 가져가는 거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리고 4번도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제네틱스를 이야기할 때 4번 크로모점은 빼고 가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 안에 어떠한 유전자를 연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이제 무슨 스크리닝 같은 걸 했을 때 캔디데이트가 4번 크로모점에 있다. 그러면은 어, 포기해야 될지 말지 그것부터 고민합니다. 이 스터디를 포기해야 될지 말지. 왜냐면은 4번 크로모점에 있는 무언가를 스터디한다는 거는 거의 초파리 말고 다른 종에서 실험한다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모기에서 실험하는 거나 비슷해요. 왜냐면은 그만큼 이제 초파리가 이점이 다양한 제네틱 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네틱 툴의 이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쨌든 4번 크로모점에는 진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건이 이렇게 이제 각 그 크로모점의 위치를 이제 로사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위치를 이렇게 이제 번호로 표시했어요. 이제 이거는 이 예전에 그런 그 센티모르건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가 있잖아요. 진과 진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그게 이제 모건이 이제 이런 시퀀싱 기술이 전혀 없을 때 어떤 식으로 거리를 계산하냐면은 두 유전자 사이에 유전자의 그 자리가 있잖아요. 리코미 그 얼리리라고 하는데 얼리를 어 이제 얼리리 있는 자리를 로사이라고 하고 그 자리가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유전자와 여기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두 유전자 사이에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메이팅을 해서 그 일어날 확률이 높으면 먼 거,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가까운 거, 그걸로 거리를 계산해서 이 번호를 매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2번 크로모점에 두 개의 다른 A 유전자, B 유전자가 있다 했을 때 A 유전자가 여기, B 유전자가 여기 있으면 뭐 리콤비네이션이 무조건 일어납니다. 거의 무조건. 왜냐하면 그 이제 이 확률적으로 하나의 한 번의 그런 감수분이 일어날 때 리콤비네이션이 한 크로모점에 최소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발생돼도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떨어지는 거고 여기서 발생돼도 두 개 이렇게 멀면 떨어지는 거니까 그게 이제 가장 먼 걸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 만약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다고 봅시다. A랑 B가 그러면은 좀처럼 리코면이 발생되지 않죠. 그거의 확률을 계산해서 두 유전자 사이의 거리를 쭉쭉쭉 계산하고 그걸로 이렇게 맵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센트루미어 위치는 알고 있으니까 센트루미어를 기점으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두 유전자 사이가 얼마나 멀었는지를 각각을 이제 쭉 맵을 그려서 이렇게 1번부터 102번까지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시퀀싱 기술이 개발된 이후에는 실제로 이제 ATCG 이 시퀀스 자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설명하다 보면 제가 플라이베이스라는 웹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유전자를 검색을 하면 그 유전자의 이 여기 이제 모르간이 지정한 요 번호도 나오고 실제로 베이스 페어 넘버도 나와요. 그래서 실제 베이스 페어 넘버는 다릅니다. 뭐 엄청 크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 전통적으로 시퀀싱 기술이 없을 때 1920년대, 30년대 이때 요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 많이 만들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 이제 유전학을 이끌어간 게 아마 이 초파리 유전학이고, 그 전까지는 할 수 없었던 그런 디테일한 매핑, 제네틱 매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전학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런 유전적인
그런 정보가 어떻게 전해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베리에이션이 일어나고 어떻게 세대를 통해 전해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학문인데 유전학 연구에 아주 좋은 툴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크로모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설명할 부분은 그럼 이 크로모좀을 이제 알기 쉽게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X 크로모점, 섹스 크로모점 2번, 3번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고 4번 크로모점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작대기를 사이에 두고 각 이 좌우가 위아래가 상동 염색체예요. 그래서 X 크로모점 상동 염색체 두 개가 X인 경우는 그냥 WW 그리고 Y는 그냥 이렇게 Y로 하고 써요. Y 염색체는 이렇게 대문자 Y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X 크로모점 위치에 플러스 대문자 Y다. 그러면은 와일드 타입 메일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면은 와일드 타입 피메일인 거고요. 근데 여기에 W 요거는 이제 그 YT진 이제 YT진 뮤테이션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제 이름 명명이 상당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색깔을 만드는 유전자 이름이 YT진이에요. 레드진이라고 하면은 쉬울 수 있는데 이제 빨간색 피그먼트를 만드는 게 화이트 유전자 이름이 화이트예요. 왜냐면은 이 유전자 고장 나면은 눈이 화이트가 되기 때문에 화이트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온코진도 비슷하죠. 온코진도 그 유전자가 있어야 암이 안 걸리는 건데 그 유전자가 망가졌을 때 암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서 온코진이 되는 것처럼 이 유전자도 이제 있으면 눈이 빨간색, 없으면 화이트가 돼서 뮤테이션 발생 시 화이트가 되기 때문에 화이트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스티지어 이건 날개. 또 요거 이제 이런 그런 뮤턴트는 뮤테이션은 뮤턴트들 이런 거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제 레세시브, 도미넌트 뮤테이션이 있는데 레세시브는 두 개가 호모자이고시 돼야지 피노타입이 나타나는 거고 레세시브는 도미넌트는 한 카피만 있어도 그 피노타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멘델 유전학의 기본 컨셉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 그래서 도미넌트 레세시브가 있는 거고 이제 어 그래서 지금 이 윙 화이트와 베스티지얼은 둘 다 레세시브입니다. 그래서 호모자이고시 대합 피노타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X 크로모점에 화이트진 호모자이고시 헤테로가 있고 세컨 크로모점에 베스티지얼 헤테로가 있어서 그냥 피노타입 자체는 그냥 Y 타입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WW 3번 크로모점은 그냥 Y 타입이에요. 3번 크로모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똑같은 지노타입인데 메일이에요. 그래서 X 크로모점에 YT진이 있고 Y 왜냐면은 메일의 경우는 X 크로모점이 어, 무조건 홈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XY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X 크로모점에 이제 어떤 뮤테이션이 발생되면 메일에서는 무조건 그 호모자이고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뮤턴트들이 발생되면 그게 이제 호모자이고스를 만들어서 피노타입 보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두 카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X 크로모점이 있으면은 메일의 경우는 있기만 하면 무조건 호모가 보장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YT진이 이제 뮤테이션이 발생돼 있는데 어, 상동 염색체가 Y 크로모즘이에요. 그러면 이제 YT진이 보통 한 카피가 더 있어야 되는데 한 카피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Y 크로모즘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호모자이고시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래서 눈이 하얗게 나오는 거고요. 세컨 크로모즘의 이제 베스티지얼은 어, 이제 호모자이고시 돼야 날개가 작아지는 피노타입이 나오는 건데 그것도 헤테로, 그래서 날개 피노타입 없고 플러스 플러스. 자, 이렇게 두 개를 크로스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크로스한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은 여기에서 에그 만들어진 에그와 여기 이제 페일에서 만들어진 스펌이 만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그냥 일반 세포에 있는 지노타입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그런 게메잇이라고 하죠. 그 스펌이나 에그를 만들 때 메이오시스.
감수분열 일으켜가지고 이 상동 면색체 중에 하나씩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 펄의 스퀘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멘델 유전학에서 그러면 어떻게 메이팅을 계산을 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이 메일에서 피메일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에그의 가지수,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거죠. 여기에서는 두 개 중에 하나, 이 두 개 중에 하나,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플러스는 무조건 플러스니까 계산해서 빼고요. 그리고 W 플러스, W나 플러스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VG와 플러스 둘 중에 하나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능성은 이렇게 플러스 그리고 W 플러스 VG 그리고 WVG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네 가지 경우에 에그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자, 스펌의 경우도 보면 똑같이 이제 여기 둘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제 Y 플러스 W 플러스 YVG WVG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어, 여기랑 다른 점은 W 자리에 Y가 들어가가지고 Y나 W 둘 중에 하나가 X 크로모즘에 들어가고 세컨 크로모좀에는 이제 W나 VG 둘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각각의 에그들이고 요게 각각의 스펌들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에그와 스펌이 만날 그런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16개의 가지수가 나오죠. 이걸 이제 막 이렇게 이 그림으로 표시를 했는데 헷갈리죠? 그림 표시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의 가지수를 보면 그래서 이제 화이트 진의 피노타입이 나오는 것과 베스티지얼 진의 피노타입이 나오는 거는 이 두 개 겹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베스티지얼 VG와 VG가 이렇게 겹치면 여기에서 날개가 짧은 피노타입이 나오는 거고요. 요것도 VG와 VG가 겹친 데서 날개가 짧은 피노타입이 나오는 거고 여기도 날개가 짧은 피노타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제일 레세시브한 이 경우는 이제 화이트 진이 호모가 되니까 눈이 하얗고 날개가 짧은 피노타입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메일인데 눈이 하얗고 날개가 짧은 피노타입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경우에는 그냥 날개도 정상, 이제 눈도 정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눈이 하얀 것과 날개가 짧은 것이 이렇게 이제 호모가 되면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직접 퍼레스퀘어를 그려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어떤 가지수가 나타날 수 있을지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뭐 두 개 중에 하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크로모좀을 이해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이제 이거는 그 뮤테이션 기본적으로 이제 각 크로모즘에 있는 뮤테이션 기반 그리고 이제 각 크로모즘의 뮤테이션 중에서 어떤 피노타입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뮤테이션 있잖아요. 그거를 마커라고 해요. 마커 기본적으로 마커. 그래서 이제 뭐 보통의 경우는 그 마커가 이 좀 도드라지는 피노타입이 나타나는 거. 첫 번째는 뭐 눈 색깔, 눈 모양, 혹은 날개 모양, 혹은 털 길이, 그리고 바디 색깔,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지 않은 부분에 나타나는 그런 뮤테이션 피노타입을 보통 마커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즈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 뭐 커지고 작아지고 이거는 그 중간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봤을 땐 좀 큰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아니야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 그러면은 이게 마커가 이게 뮤테이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리고 이런 거는 보통 잘 쓰지 않아요.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잘 사용하지 않고요. 색깔 하얗고 빨갛고 확실하죠. 그리고 날개가 쭈그러지고 펴지고 혹은 이제 이렇게 꼬이고 컬리 모양으로 이렇게 꼬이고 이런 것들도 확실하죠. 그리고 털 같은 것도 가장 확실한 거는 털의 숫자는
원래 두 개가 딱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두 개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그런 뮤테이션들을 모아서 마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커의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크로모즘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크로모즘이 아버지소고 어떤 크로모즘이 어머니소 왔는지 사실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마커가 표시가 없으면. 그런데 이제 사람 유전학도 그렇죠. 휴먼 제네틱스도 그렇고 아버지에서 어떤 피노타입이 있는데 아들에서 피노타입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아버지에서 전달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마커의 존재를 통해서 어떤 그 개체의 상동 면색체 중에 각각이 하나는 어디에서 다른 하나 어디에서 왔는지를 추적 가능합니다. 그게 세대를 하나, 둘, 셋, 넷 계속 거치면서도 계속 추적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네틱스 하기가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마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커는 뮤테이션이고 어떤 특정 피노타입을 나타나는 걸로 아주 두드러진 피노타입을 나타내는 뮤테이션이 마커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각 크로모좀의 마커들을 일단 여기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크로모좀별 마커를 설명해 주는 슬라이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피노타입이고 여기 나오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보면은 examples of typical marker mutation used during genetic process.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마커들. 그래서 첫 번째는 색깔. 색깔이 그래서 눈 색깔, 바디 색깔. 그래서 이제 바디 색깔 이제 칼라면 그냥 바디 색깔로 얘기한 것 같은데 와일 타입은 이런 그 약간의 노란색이면서 갈색인 약간 이런 색깔인데 에본이라는 뮤턴트가 있습니다. 에본이라는 그런 마커가 있어요. 3번 크로모좀에 있는 그 로사이 그 위치, 얼레르 위치는 3번 크로모좀에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는 레세시브 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에본이라는 뮤테이션이 호모가 되면은 바디가 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보니는 검은색이라는 이제 검다는 그런 영어는 아니고 라틴어인가요? 그 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본이라고 하고 E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표시를 한 게 마이너스 슬래시 마이너스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는 레세시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 카피가 있어야지만 이 피노타입이 나오고 원 카피만 있으면은 이 피노타입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옐로우. 이거는 이건 제가 알기로는 X 크로모즘에 있는 거예요. Y.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것도 레세시브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디 색깔이 이제 이렇게 노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구분이 확실하게 돼요. 그래서 어, 약간 밝아지면서 노란색이 되는 이제 그런 피노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X 크로모즘에 있어서 이제 Y와 W를 보통 같이 쓰거든요. YW. 그래서 이제 Y만 넣다가 W만 넣다가 이제 화이트진만 뮤테이션 있다가 옐로우와 화이트진 둘 다 뮤테이션된 더블 뮤턴트가 X 크로모즘에 있는 그런 경우를 또 많이 사용해요. 근데 저희는 거의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옐로우 요 뮤턴트 자체 로코모션에 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옐로우를 가지면 슬립 패턴 좀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어, 터비라고 하는 에본이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슬립 설케디안 연구를 할 때 에본이라고 주로 쓰는 마커였어요. 이게 3번 크로모좀 마커. 제가 이게 마커로 쓰고 있었는데 요 마커에 설케디안 피노타입이 있다는 걸로 셀 논문을 썼었어요. 2000 몇 년이지? 2005년인가? 아니 2008년. 2008년쯤에. 그래서 보통 누구 다 에보니를 쓰고 있는데 어느 랩이든 다 에보니가 있는데 설케디안 리듬 연구하고 있었는데 누구나 보는 에보니를 가지고 셀 논문을 쓰는데 나는 왜 못 쓰는가? 나는 무엇이 부족해서 못 쓰는가? 왜 우리는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모두가 쓰는 거 내가 뭐
리소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걸 몰랐던 것도 아닌데 그냥 이 에보니라는 마커에서 피노타입을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연구에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스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그런 규모가 큰 그런 사람 제네틱스가 들어가거나 이런 연구는 이 규모의 경제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규모의 경제로. 그래서 우리가 왜 못하지? 아, 그거는 쟤네는 퍼실리티가 거의 뭐 건물 한 채를 쓴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는 그 변명이 안 된다는 거. 너도 있고 나도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베이스로 승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변명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회가 있다는 거죠, 또. 그래서 어 이제 이런 그 뭐라고 하지? 저는 약간 인디 연구라고 하거든요. 이런 인디 연구 중에서 임팩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촉발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마우스나 조금 더 큰 동물로 모델 동물로 가면은 규모가 안 되면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그 변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기억을 남겼던 에보니. 지금 검색해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에보니 저키 리더 하면은 이 셀롬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다 뮤테이션인데 이런 피노타입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피노타입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피노타입 말고 비헤이비어적 피노타입도 다들 조금씩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 실험을 할 때 이 마커들을 전부 제거한 상태에서 행동 실험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것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이 마커들이 미치는 그런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그걸 연구해도 논문인데. 그걸 연구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반성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에보니 스토리를 통해서 옐로우도 로코모션이 달라져요. 그런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쓰는 게 화이트 제일 많이 쓰는 거 엑스크로모점. 그다음에 바디 색깔, 그다음에 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눈의 모양 그리고 눈의 색깔. 그래서 자 이제 마커가 있으면 그 뮤테이션이 있으면은 그 어떤 크로모좀에 뮤테이션이 있다는 그런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화이트, 눈이 하얀색이다. 라면은 그 X 크로모좀에 있는 그 화이트 진의 그 로사이에 뮤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메일일 경우는 투 카피 모두 화이트 진의 뮤테이션이 일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게 레세시 뮤턴트고요. 그리고 이제 미니 화이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 약간 그 색소 형성이 조금 제거된 거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안 써요. 애매하잖아요. 애매한 거는 거의 안 씁니다. 다만 미니 화이트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피노타입으로 사용되는 뮤테이션으로 아마 유명할 겁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게 또 바이. 자, 바이는 이게 이제 이건 더미넌트예요. 한 카피만 있어도 이렇게 눈이 동그래야 되는데 약간 꺾이면서 약간 하트 모양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제 한 카피만 있으면 그렇게 되고 두 카피가 있으면은 좀 더 작아져요. 그래서 바이 피노타입은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가 한 카피만 있으면 이렇게 되고 바이가 두 카피가 되거나 이렇게 X 크로모즘에서 Y 크로모즘과 함께 있어가지고 호모자이고시 되면은 이렇게 더 작아지는. 그래서 이제 X 크로모즘의 경우는 이렇게 눈의 피노타입은 보통은 좀 도미넌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카피만 있으면 조금 더 적게 피노타입이 나타나고 두 카피만 있으면 좀 더 심하게 피노타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 피노타입이 있으면 X 크로모즘에 그 뮤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드랍, 이제 DR도 많이 씁니다. 드랍은 뭐냐면은 이것도 도움이 될 텐데 바이보다 더 심한 거예요. 한 카피만 있어도 눈이 이제 물방울처럼 작아지는 겁니다. 드랍. 그래서 DR이라고 쓰고요. 우리는 보면 이제 DR6B, DRTM6B라는 밸런스 라인을 쓰는데 그때 이제 있는 거고 3번 크로모점. 이에요. 3번 크로모점. 그리고 이제 irregular facet 이거는 이제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커당 생존율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마커는 생존율이 크게 떨어지는 마커 그 뮤테이션이 있음으로써
파리의 그런 리프로덕션 자체가 떨어지고 생존 확률이 떨어진 그런 마커들이 있고요. 그런 리프로덕션이나 다른 그런 기능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그런 마커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화이트진이 가장 적게 영향을 주는 걸로 좀 유명합니다. 하지만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이제 러닝 앤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라이트 센싱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당연히 영향이 있죠. 눈 색깔이 이렇게 색소가 빠져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러닝 앤 메모리에 디펙트가 커요. 그래서 이제 내가 러닝 앤 메모리 쪽으로 연구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 화이트진 백그라운드 파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냐면은 P 엘리먼트 얘기했잖아요. 이제 P 엘리먼트 인서션이 들어간 거를 보통 이제 화이트 백그라운드에 이제 그런 레드가 들어간 걸로 확인을 하는데 그거를 쓸 때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어 그게 피노타입을 변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는데 우리가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화이트진이 뭐 큰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진을 그래서 우리가 받은 파리도 화이트 11, 18 그래서 화이트 뮤턴트가 이제 쭉 있는데 그 중에 1118번 화이트 뮤턴트를 이제 받은 거고요. 이제 그것을 Y 타입으로 쓰는 이유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라인이 P 엘리먼트 인설션 된 라인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각 유전자 로 사이에 뮤테이션이 발생한 경우고요. P 엘리먼트 인설션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P 엘리먼트 점핑진을 인젝션해서 특정 위치에 그거를 박아 넣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P 엘리먼트 인젝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파리를 다룰 때 와일드 타입 말고 어떤 그런 제네틱 그런 모디피케이션이 된 파리를 다루잖아요. 첫 번째 제네틱 모디피케이션은 이런 거, 뮤테이션. 그래서 기존 유전자가 망가지면서 피노타입이 나오는 뮤테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의 경우는 이런 마커들 그리고 우리의 비헤이비얼 뮤테이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 유전자가 낙아웃된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피아조 채널 예전에 얘기했었죠. 피아조 채널이 어, 제 기억에는 3번 크로모좀에 있는데 그 3번 크로모좀의 피아조 채널이 낙아웃이 되면은 그 피아조 채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피엘리먼트가 이제 인서션 된 게 아니라 그 피아조 채널 그쪽이 이제 낙아웃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평길 전환, 모디피케이션의 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 것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렇게 뮤테이션 있는 것들도 있고 좀 크로모즘에 변형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크로모즘의 위치가 원래는 이제 역위라고 하지 역위. 그 duplication, insertion, 또 reversion 이제 이런 그 크로모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딱 들으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크로모점이 이제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게 각 유전자로 사이 이런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이런 피노타입 나오는 것들.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나타난 그런 이제 P 엘리먼트 인서션 말고의 그런 제네틱 모디피케이션 파리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쭉 순서가 있잖아요. 이게 듀플리케이션은 40, 41, 40, 41 이렇게 두 번 정도 반복 이런 것도 이런 걸 듀플리케이션이라 하고 그리고 리버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 갑자기 21, 22, 23 하다가 40이 나오고 그리고 뒤집어져 있는 게 이게 리버전 그리고 duplication, 리버전 그리고 이제 뭐 insertion 인설션은 그냥 들어가는 거 뭔가 외부에 있는 게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뭐 복사, 역위 또는 뭐라고 하죠? 그런 그 크로모조멀 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각 특정 유전자는 이제 특정 유전자가 변한 것보다는 그 이제 크로모즘의 위치가 다 변한 거고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바뀐 위치에서 이제 그게 유전자가 있으면 쥔이 있는 위치에서 브레이크가 일어나서 그게 바뀐 거면은 그 유전자의 기능이 상실되겠죠.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네틱 모디피케이션 경우 중에서 첫 번째는 각각의 특정 로사이에서 뮤테이션이 발생돼서 피노타입이 나오는 거. 이제 그게 가장 간단한 개념의
그런 이제 제네틱 모디피케이션이고 그런 게 이제 마커들로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레벨은 이제 크로모좀이 변형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인버전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딜리션 라인이라고 해요. 딜리션 라인. 딜리션 라인은 뭐냐면은 여기가 빠져 있어요. 22, 22, 23 가다가 뭐 25번부터 27번까지 빠져 있고 쭉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어쨌든 살아있는 뭐 어쨌든 살아있고 리플리케이션 잘 뭐냐 그 리프로덕션 잘 하고 그런 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딜리션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딜리션 라인은 이제 스탁 센터에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만큼 딜리션, 요만큼 딜리션, 요만큼 딜리션, 요만큼 딜리션, 요만큼 이렇게 다 각각 다 다른 라인으로. 그래서 여기 딜리션, 여기 딜리션, 여기 딜리션 쭈쭈쭈쭈쭈쭈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딜리션 라인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기 뮤테이션 찾았으면은 이게 여기는 뭔가 뮤테이션 만들 때 이제 호모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여기 위치에 딜리션 라인이랑 같이 이제 그 상동 색채로 크로스해서 이제 만들어 주면은 호모자이건 뮤테이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체 딜리션이 돼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 딜리션 라인. 그래서 DF라고 하거든요. 아, 그게 여기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어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도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자료가 잘 없는데, 음, 자 이거는 그 아까 마커들 정리해 준 거.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눈 이렇고 날개는 컬리가 제일 많이 써요. 컬리. 세컨 크로모즘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미넌트입니다. 그리고 서레이트. 서레이트는 끝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의 경우는 잘 구분이 되는데 이제 파리가 막 나이가 많이 먹고 이러면은 늙은 파리 중에서는 그냥 그 데미지 입어서 갈라지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약간 애매한 경우도 있어. 제일 손에 드는 게 컬리입니다. 이것도 이거는 어 이거는 서레이트는 3번 크로모점일 거예요. 3번 크로모점. 그리고 베스티지어는 2번 크로모점. 그리고 이제 D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는 베인의 구조가 좀 변하는 겁니다. 날개 베인. 그래서 날개 베인의 구조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이제 이렇게 눈을 뚫어지게 보면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냐면은 이 친구들이 뒤채테 이게 있으면은 이제 걸어 다닐 때 날개 이렇게 벌리고 걸어 다녀요. 어떻게 날개 모으고 걸어 다니는데 이게 있으면 요 베인에 이제 뮤테이션 이런 거 좀 이게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그걸로 알아채고요. 브리슬 이거는 이제 털 초파리 이제 털이 많아요. 예를 들어 휴머러라고 하는 거는 어깨털이 보통 이렇게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요게 이렇게 이제 많아져요. 털이 네 개 이상. 그게 이제 휴머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터브 이거는 SB인데 털이 약간 그 군대 가기 전에 좀 머리 빡빡 민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약간 스포츠 머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약간의 장발이라면은 약간 스포츠 머리가 된 게 이제 스터브이고요. 그리고 싱글들은 잘 안 씁니다. 꼬불꼬불해지는 건데 이거는 좀 리살리티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네 가지 포인트: 색깔, 눈, 날개, 그리고 브리스, 털. 이걸로 이제 주로 보고요. 자, 이제 여기 이제 크로모즘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는 1번 X 크로모즘, 컬리 2번, 디체테 요거는 3번, 그리고 드랍 아이, DR 이것도 3번, 에보니 3번, 휴머럴 이거는 어깨털 요거 3번, 그리고 이제 서레이트 3번, 그리고 스터브 이제 군대머리 3번, 그리고 베스티절 날개 2번, 화이트는 당연히 1번, X 크로모점, 옐로우도 X 크로모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크로모점당 많이 사용되는 마커들이 있어요. 이 마커들이 있으면은 이제 내가 이 세컨 크로모즘에 이 마커가 있으면 이 친구를 어떤 그 다른 파리와 교배를 해서 그 다음 세대 갔을 때 그 다음 세대가 만약에 그 마커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마커는 그 부모 세대에서 온 거가 확실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크로모좀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커고 자,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될 개념이 밸런서 크로모좀이에요.
자, 근데 밸런스 크로모좀을 설명하기 앞서서 아까 제가 이제 막 그 이제 드로소필라 그런 그 제네틱 그 모디피케이션 중에서 자, 뮤테이션보다 하나 높은 레벨이 바로 크로모조멀 그런 변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나오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디피션시 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딜리션이 부분 부분 일어난 거 그리고 이제 그 인버전 여기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 순서가 맞지 않게 섞인 라인도 있다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 있지? 여기 있는데 음, 그냥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못 찾겠네요. 자, 그래서 음 여기 있구나. 자, fly stock available for Drosophila research. 그래서 첫 번째는 flies with classical genetic tool. 그래서 자, 클래시컬 제네틱 툴이다 하면은 이제 가장 클래식한 거니까 특정 진을 뮤테이션 한 거가 첫 번째 레벨. 그리고 두 번 그게 마커들이에요. 진 뮤테이션이 각각 일어난 것들이 그게 이제 보통 뭐 로스 오브 펑션이 보통 이제 마커들 이제 마커 뮤테이션이 나오죠. 마커 뮤테이션. 그다음에 디피션시라고 나오는데 이 디피션시가 뭐냐면은 이제 크로모좀의 특정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 하나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 뭉텅이가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목원의 번호로 설명하는 게 좀 쉬운데 어쨌든 그래서 그 뭉텅이가 날아간 거가 바로 디피션시. 그거는 이제 그 구역 안에 속하는 유전자가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호모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근데 이제 헤테로로 이제 보통 보관을 하고 있고 그게 내가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디피전시고 다음 레벨이 바로 크로모조멀 리어레인지먼트라고 해서 duplication, inversion, translocation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크로모점이 이제 1번부터 102번까지 순서가 쫙 있는데 그게 반복되거나 뒤집히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밸런스 크로모즘이 나옵니다. 자, 밸런스 크로모즘이 뭐냐면은 이거의 한 단계 위에요. 크로모점 리에인지먼트. 자, 크로모조멀 리어레인지먼트가 많이 일어나다 보면은 너무 많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감수 분열할 때 감수 제1 분열할 때 제 상도면색지끼리 서로 이렇게 붙잖아요. 붙어가지고 이제 그때 교차가 일어나는데 교차가 일어날 때 필수 조건이 뭐냐면은 이 리얼라이먼트가 돼야 됩니다.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제 1번부터 102번까지 다 치면은 각각의 로사이가 각 로사이별로 맞는 위치에 딱딱 맞아서 페어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듀플리케이션, 인버전들이 많이 일어난 그런 크로모즘은 그게 안 됩니다. 이 리콤비네이션이 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매칭이 안 돼서 그래서 밸런서 크로모즘이 뭐냐면은 너무 많은 인벌전과 그런 크로모즘 변형이 일어나서 어 리콤비네이션이 안 일어나는 그런 크로모즘이에요. 그래서 한 카피만 이 두 개의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의 염색체가 삼동 염색체가 밸런스 크로모즘인 경우 그거는 서로 간에 그 크로모즘은 각 그 다른 크로모즘 그 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어 이제 리콤비네이션이 안 일어납니다. 그게 엄청나게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 밸런스 크로모즘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밸런스 크로모즘을 표시를 한 게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리콤비네이션을 보여주는 거고 밸런스 크로모즘을 표시를 한 게 이거는 마커들. 자, 요런 거예요. 자, 여기는 예를 들어
TM3라고 하는 3번 크로모좀의 밸런서 크로모좀의 예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자, 이 3번 크롬즈의 경우 61번부터 100번까지가 보통의 번호 이제 목원의 그 준 번호예요. 그래서 61, 62, 65까지 71, 76, 79, 85, 92, 94에서 100까지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게 Y타입의 3번 크로모즘입니다. 그런데 TM3 밸런서를 보면은 자, 처음에는 똑같아요. 65까지 가다가 갑자기 이제 색깔로 이제 알아보기 쉽게 색깔로 표시를 하는데 갑자기 파란색 위에 갑자기 나오죠. 그러더니 갑자기 끝에 100번대가 갑자기 나오더니 갑자기 90번대가 나오고 다시 65가 여기 나오고 94가 나오고 76이 나오고 마구잡이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있을 건 있어요. 위치가 안 맞을 뿐이지. 그러니까 위치가 마구잡이로 섞여 있을 뿐이지 이 크로모좀 그 안에 그런 그 지네틱 그 진들은 있어가지고 죽지는 않아요. 그거를 이제 한 카피만 가지고 있을 때는 죽진 않아요. 근데 두 카피가 되면 호모가 되면 죽는데 헤테로로 가지고 있을 때는 어쨌든 죽진 않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크로모좀 안에서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어쨌든 있을 건 다 가지고 있어. 너무 많이 잃지는 않아서 죽진 않지만은 이렇게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럼 요게 이 Y 타입이 이제 이 TM3와 TM3가 호모가 되면은 죽어요. 기본적으로 호모 리살. 그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밸런스 크로모솜의 특징은 호모자이곶이 되면은 죽는다.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Y 타입이나 이런 식으로 헤테로자이곶이 됐을 때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이걸 만약에 어떤 동물이 한쪽 그 3번 염색체 크로모점이 TM3고 Y 타입 두 개 있으면은 이 사이에서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날 텐데 이 Y 타입 TM3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두 개의 크로모점 사이에서는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이 크로모점이 밸런서 크로모점이에요. 그래서 원리는 이런 식으로 안에 내용물이 완전히 이렇게 뒤죽박죽 섞임으로써 리콤비네이션이 안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초파리 제네틱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리콤비네이션은 피메일에서만 일어나요. 자, 이건 좀 충격적인 일인데 왜 그런지 몰라요. 보통의 경우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은 에그를 만들 때 그리고 스펌을 만들 때 모두 이제 다 감수 분열 과정에서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초파리의 경우는 에그를 만들 때 피메일에서 그 일어나는 감수 분열에서만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고 메일에서는 리콤비네이션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아마도 진화적으로 리콤비네이션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방식일 텐데 메커니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종이 진화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피메일에서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는데 밸런스 크로모즘이 있으면은 리콤비네이션이 안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디테일 나오고 밸런스 크로모즘이고 자, 그럼 리콤비네이션은 뭐냐? 리콤비네이션은 여기 이 그림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피메일 초파리 어떠한 피메일 초파리를 이제 있을 때 한 크로모즘의 한 카피 하나의 상동 염색체에서 한쪽 끝에 RY라는 그런 마커가 있고 다른 끝에는 에보니 마커가 있습니다. 이게 3번 크로모즘이겠네요. RY와 에보니. RY는 아마 루비아일 거예요. 루비아이. 그래서 루비아이는 색깔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색깔이 눈 색깔이 호모가 되면 짙어지는 게 루비아이고 이제 에보니는 호모가 됐을 때 바디가 검게 되는 거. 그래서 루비아이, 에보니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염색체에 있고 다른 염색체는 그냥 Y 타입입니다. 다른 3번 크로모점. 얘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지노타입을 가진 파리가 에그를 만드는 경우에 보통의 경우는 이제 하나씩 간다 하면은 요거 하나 이 두 가지가 가겠죠. 보통의 경우는. 그런데 여기서 여기 이 감수 분열 일으킬 때 감수 제일 분열에서 이 이제 이 호몰로거스 크로모종 상도 염색체가 이렇게 이제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교차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크로스오버가. 그래서 감수 제1분열에 이제 이 상금수식끼리 떨어져야 되는데 그 떨어지기 전에 한번 붙어서 쭉 얼라이먼트가 된 다음에 리코미네이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리코미네이션이 한 번이나 두 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리코미네이션이 일어나면은 여기 X라고 표시한 부분이 바로 리코미네이션이 일어난 위치를 이제 표시한 거예요. 대략 보통은 랜덤하게 일어난다고 보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리콤비네이션에 의해서 양쪽으로 갈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리콤비네이션 안 일어나면은 보통은 이렇게 RY와 이보니가 같은 크롬에 쭉 계속 있는데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난 경우 이렇게 RY와 이보니가 다른 크로모즘에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에그가 네 가지 에그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RY와 이보니 다 같이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RY만 있는 거, 이보니만 있는 거. 그럼 같은 파리 수컷을 보면은 RY 이보니가 있는데 수컷에서는 크로스오버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스펌은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RY 이보니 둘 다 있는 거 아니면은 둘 다 없는 거 그냥 와일드 타입.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크로스를 하면은 이렇게 조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조합이 4 곱하기 이 8개의 조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 다 있는 거, 두 개 다 있는 거 이런 게 나오고 그런데 자 이렇게 이 두 개를 크로스를 해보면은 만약에 리콤비네이션이 전혀 없다 하면은 어, 이 두 개에 의한 게 나오면 안 되는데 보면은 이 콤비네이션이 일어난 요런 거와 또 요런 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R와 이보니가 항상 같이 다니는데 R와 이보니가 찢어져 가지고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난다는 증거고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에그 요게 크로모좀이 이렇게 생성된다라는 게 리코미네이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고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이 스펌이랑 크로스를 해가지고 이 F1을 살펴보면은 이제 요렇게 R와 이보니가 같이 있는 거 아예 없는 거 이 두 가지 케이스만 리코멘데이션 없으면 발생을 하는데 여기 가끔 R와에만 있고 이보니만 있고 이것이 있어가지고 보통 이게 이제 호모자이고시테아 피노타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루비 피노타입이 나오는데 에보니 피노타입이 없다든지 에보니 피노타입이 나오는데 루비 피노타입이 없다든지 또 요런 그런 한쪽으로만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코미네이션이 일어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것까지 생각을 하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런 이벤트가 일어난다라는 걸 이제 유념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같이 이 같은 크로모즘이 있는 게 다른 크로모즘으로 리코미네이션을 통해서 나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프스프링에서는 찢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벤트가 발생한 게 이제 리콤비네이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 이제 여기 있는 반대쪽 크로모좀이 밸런서 크로모좀이었다 하면은 이 R와이와 E 사이에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질 않아요. 전혀. 그래서 이런 게 발생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루비랑 에보니 두 개를 계속 같은 크로모즘을 유지시키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반대쪽 상동 염색체를 와일드 타입으로 놓는 게 아니라 밸런서로 놓아야 루비와 이보니가 항상 같은 크로모즘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루비와 이보니가 찢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밸런서 크로모즘입니다. 그리고 밸런서 크로모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파리의 모든 크로모좀을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 그 대에 따라서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세대가 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쭉 연결이 돼도 계속 어떤 식으로 크로모즘이 이동하는지 그 세대에 따라서 이제 추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밸런서 크로모좀의 개념이고 밸런서 크로모좀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뮤테이션을 만들었어요. 뭐 A라는 뮤테이션을 만들었다 봅시다. 근데 A라는 뮤테이션이 이 위치가 A랑 B랑 이제 A랑 뮤테이션이랑 B랑 뮤테이션을 막 두 개 달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크로모즘을 위치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각각의 다른 크로모즘으로 떨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밸런서 크로모좀으로 이제 상동의 피체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세대가 많이 지나도 이 A랑 B의 두 가지 뮤테이션은 항상 같은 크로모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고 또 매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는 이제 P 엘리먼트. 자, P 엘리먼트라는 뮤테이션이 있어요. P 엘리먼트라는 제네틱 매니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보면은 자, 이게 어디냐? 이게 너무 위 있어가지고 자, 플라이스톡 어베일러블 트로스팔레스치에서 클래식 제네틱 툴 해가지고 이제 뮤테이션이 한 균에 일어난 거 그래서 마커들 그리고 크로모조멀 그 디피션시 그 부분이 이제 딜리션 된 거, 크로모조멀 리어레인지먼트 이제 두플리케이션, 인버전, 트랜스로케이션 된 거, 그리고 밸런스 크로모점. 이제 밸런스 크로모점은 이제 인버전이랑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뒤죽박죽 돼서 이제 리코멘션이 안 일어나는 거. 그리고 밸런스 크로모점 자체에 그 마커들이 좀 있어요. 밸런스 크로모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마커들. 그래서 각 밸런스 크로모즘당 마커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밸런스 크로모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P 엘리먼트까지는 안 갈게요. 그냥 밸런스 크로모즘이 뭐 있는지를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P 엘리먼트에 대해 설명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콜라이의 벡터부터 가야 돼요. 이콜라의 그 뭐지 메인진 말고 이 뭐라고 하지 플란스미드가 있잖아요. 그거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지네틱 인지 엔지니어링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피 엘리먼트를 설명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정말 클래식한 그래서 유전자 하나를 뮤테이션 시킨 그런 마커들 그리고 디피션시는 좀 그 뭉텅이 그 없앤 거 그다음에 크로모점 리어레인지먼트는 이 위치가 인버전 되거나 그렇게 된 거 그리고 밸런서는 그 인버전이라든지 이런 트랜스로케이션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전혀 크로스오버가 안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밸런스 크로모즘은 뭐뭐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밸런스 크로모좀이 왜 중요한지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밸런스 크로모좀이 뭐뭐가 있느냐? 각 크로모좀당 준비가 되어 있어요. X 크로모좀, 2번 크로모좀, 3번 크로모좀. 4번 크로모좀 밸런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밸런서가 여기 자, examples of balance chromosomes. 그래서 자, typical standard balancer.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스탠다드 밸런서. 자, X 크로모좀은 FM7A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FM7C. 자, FM7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X 크로모좀 밸런서고 이제 typical 마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서가 이제 있는데 그 밸런서 크로모점에 마커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밸런스 크로모점을 추적할 수 있게끔 밸런스 크로모점 안에 우리가 보기 쉽게 그 밸런스 크로모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쉽게 특정 밸런스 크로모점 안에 유전자를 뮤테이션 시킴으로써 그 피노타입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FM7의 그런 7A 밸런서의 마커들은 뭐 옐로우, 화이트 그리고 이제 바이 보통 있는데 이렇게 좀 보통은 바이를 가장 티피컬한 마커로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X 크로모좀 밸런서는 눈 피노타입으로 봐요. 하나가 있으면 X 크로모좀 밸런서를 일단 가지고 있으면 이 눈이 바이가 되는 요 바이로 보통은 X 크로모좀 밸런서를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FM7, FMC는 X 크로모좀이고 보통은 이제 바이로 확인을 해요. 바이는 눈이 이렇게 좀 작아지는 거. 두 카피 되면 더 작아지고 한 카피 되면 약간 그 하트 모양으로 좀 이렇게 바처럼 보이는 자, 그리고 세컨 크로모좀 밸런서는 컬리 O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자가 컬리 deprived of Oster라고 하는 거 약자 컬리오인데 이제 세컨 크로모좀 밸런서예요. 세컨 크로모좀 위치가 마구잡이로 바뀌어 있는 거고 가장 특징적인 마크로는 컬리 날개의 피노타입으로 세컨 크로모좀 밸런스를 보통 추출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것도 좀 있는데 그냥 보통 세컨 크로모좀 밸런서는 이 마커 컬리로
우리가 따라가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이제 그 컬리가 있고 SM6A라고 또 있습니다. SM6A는 요것도 이제 세컨 크로모점 밸런서인데 요것도 컬리로 따라가요. 그래서 컬리오랑 SM6A는 컬리 피노타입이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런스 크로모즘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호모가 되었을 때 리사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제네틱스 할 때 매우 편한 부분이에요. 이 컬리오와 컬리오가 호모가 되면 무조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컬리오 호모인 라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계산할 때부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3번 크로모즘 밸런서는 이제 TM3 아까 TM3 나왔죠? 그 3번 크로모즘 막 그 위치 막 바뀐 거 그게 TM3고요. TM6B 두 가지가 있습니다. TM3는 이제 그래서 3번 TM3, TM6B 둘 다 3번이고 티피컬 마코로는 이제 TM3의 경우는 이제 SB 그리고 서레이트, 에보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서레이트는 날개가 끝이 이렇게 찢어진 거. 에보니는 투카피가 되었을 때 몸이 검해지는 거. 근데 에보니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은 투카피가 되어야 보이는 거잖아요. 원카피일 때는 안 보이는 거니까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SB는 보통의 경우 이제 털이 이제 좀 짧아지는 거. 그렇게 TM3를 쓰는데 TM3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면은 TM6B가 편하기 때문에. 자, TM6B는 TM6에다가 B가 들어가 있잖아요. B. B가 뭐냐면은 이제 B가 텁이라는 마커 추가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제 TM6B의 마커로는 휴머럴, 휴머럴이 뭐냐면 어깨털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에보니 그리고 터비는 몸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이제 파리방 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바트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요거는 큐파가 짧은데 이게 뭐 이런 게 이제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터비의 마커입니다. 그러니까 터비가 편한 이유는 TM3보다 TM6B를 주로 쓰는 이유는 우리가 쉽게 터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맨눈으로 중간중간에 와서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애들 잘하고 있나 와가지고 딱 보서 오케이 TMC 오케이 3번 클론 밸런스 싹 보는데 짧은 것만 있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긴 게 섞여 있다 그러면은 다 검사해. 다 검사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됐다. 싹 다 검사해.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가가지고 밸런서가 잘 되는지 보자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맨눈으로 봤을 때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게 텁입니다. 그래서 TM6B를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자 실전을 가보겠습니다. 실전 우리 그러면은 이제 실전 어 잠시만요. 요 쉐어링 자 요게 요 아이패드 케이블 쉐어 이게 아이고 이제 뉴 테크닉이죠. 자 이래가지고 좀 검은 배경이라 조금 불편하니까 하얀 배경을 바꿔줄게요. 이게 미리 준비해 놨어야 되는데 디스플레이 라이트 자 아이고 그렇지. 보통은 저는 줄이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자 봅시다. 음? 아이고, 오케이. 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실전 밸런서 사용 1번은 우리 싱글 밸런서 자 그래서 이제 세컨 크로모좀, 더드 크로모좀
보통 이제 X 크로모좀은 이제 그렇게 많이 안 쓰고요. 이제 랩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세컨드, 더드인데 보통 이제 보통은 저 그래서 보통 이제 컬리오 그리고 세컨 크로모좀은 썰드 크로모좀은 이제 TM6B를 주로 씁니다. 그런데 항상 상동염색체잖아요. 요게 한 카피만 있으면 완전히 추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통은 예를 들어서 컬리오 같은 경우는 스코 컬리오 혹은 BL 컬리오 이 두 가지를 좀 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이 컬리오는 컬리 피노타입 그리고 스코는 요건 이제 어 이렇게 초파리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브리슬이 이게 없어지는 피노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이 각각의 밸런서의 실제 파리의 모습을 제가 담은 그림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뭐 어디 있냐면은 자 여기에 그 이제 그걸 예전에 이제 실제로 이거 다 쓰면서 설명한 이런 노트가 이렇게 있는 거고 다이섹션 설명 어, 더블 밸런서의 원리 음, 어디였지? 이렇게 어쨌든 그건 일단 제가 나중에 찾아서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를 모아놓은 그 실제로 초파리 어떻게 생겼는지 모아놓은 그림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찾아서 드리고요. 그래서 3번 크로모셈 보통 보면은 이제 DR, TM, 6B. DR은 이제 그 drop by 눈 피노타입이랑 TM6B 피노타입이 보통 있는 거고요. 그 3번 그 눈과 이거는 후머럴 그 어깨털 혹은 터비 요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3번 크로모점이 한쪽에는 DR 이건 마커예요. 그 밸런서가 아니고 그리고 TM6B는 이제 그, 그 밸런서 그래서 이 리코미네이션이 안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거고 마커는 휴머럴 터비가 있고요. 또 다른 거로는 이제 MKRS6B가 있습니다. TM6B. TM6B는 그냥 짧게 6B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MKLS가 어깨털이 그 SB와 비슷한 그러니까 어깨털이 짧아지 모든 털이 짧아지는 그런 마커예요. 털. 요거는 휴머럴 어깨털이 많아지고 터비가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2번 크로모좀, 3번 크로모좀. 그래서 스코 컬리의 경우는 이 이제 초파리 이제 브리슬 여기 없어지는 게 스코 피노타입에 날개가 꼬이는 컬리 피노타입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게 바로 2번 크로모점의 밸런스고요. 3번 크로모점의 밸런스의 경우는 DR, TM6B. 그래서 눈이 이렇게 빠이가 되고 그리고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깨털이 좀 많아지는 휴머럴과 바디가 짧아지는 터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피노타입을 구분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실제로 각각의 피노타입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마커와 밸런서에 있는 마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거고 그럼 2번, 3번 동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스코, 컬리오, MKRS6B 요게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이제 세컨 크로모좀 이거는 그래서 세컨 앤 떨드 크로모좀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초파리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일단 스코 보통 여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리고 컬리오 날개 이렇게 꼬여 있고요. MKLS 털이
어, 짧아요. 좀 길어야 되는데. 그리고 6B, 6B는 이렇게 여기 어깨털이 많고요. 그래서 네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MKLS 털 짧고 스콘 없고 콜린 날개 이렇게 이런 피노타입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화이트 백그라운드예요. 그래서 눈은 하얀색, 흰 눈. 그래서 세컨드 앤 더드 크로모좀 밸런서가 있고 요거를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요거랑 이제 DR, TM6B. 그래서 DR, TM6B의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눈이 빠이고 그리고 어깨털 날개는 정상이지만 어깨털이 많은 휴머럴에 바디가 짧은 터비 이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밸런서들 볼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밸런서를 이제 어떻게 그 제 밸런서를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는 잠시만요.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거를 확인해 보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할 거는 브레인 다이섹션 하는데 이제 브레인 다이섹션 할 때는 브레인 다이섹션 하기 전에 다시 인트로덕션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다이섹션을 진행할지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 그러면은 왜 밸런서가 필요한지를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P 엘리먼트 P 엘리먼트가 이제 이렇게 이제 크로모좀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P 엘리먼트가 길이가 좀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수 kb인데요. 한 2kb 정도? 어느 정도 이제 길이가 되는데 그 P 엘리먼트 중간에 리콤비네이션이 많진 않지만 발생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P 엘리먼트를 초파리에다가 인서션 했어요. 근데 이 파리를 그 밸런서에 두지 않고 그냥 Y 타입에 이렇게 이제 두면은 막 리코멘션이 일어나다가 여기에서 리코멘션이 일어나면은 P 엘리먼트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P 엘리먼트가 들어가 있어야지 눈 색깔이 빨간색이 이 눈이 나오는데 이 화이트 젠이 있어가지고 P 엘리먼트 인서션 돼서 모두가 빨간 눈인 라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헤테로자이고시 발생되면서 리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요게 박살나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바틀에 많은 파리들이 빨간 눈인데 한두 마리 흰 눈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부서져가지고. 그럼 이게 한 달이 지난다. 두 달이 지난다. 그러면은 반이 흰 눈입니다. 반이 흰 눈이 돼요. 왜냐면은 피엘리먼트 인서션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생존 확률이 조금 높아요. 근데 그 약간의 확률이 좀 기간이 길어지면 흰 눈이 많아져. 그래서 이제 밸런서가 없으면 이게 더 지나가면은 다 흰 눈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인서션한 이 P 엘리먼트에 우리가 뭔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유전자 아니면은 어떤 그런 이펙터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텐데 요거를 유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여기를 이제 이제 Y 타입으로 놓지 않고 여기 이제 밸런서로 놓거나 혹은 그냥 그냥 호모자이고스로 둡니다. 왜냐면은 호모자이고시 되면은 여기 이제 리코미네이션이 일어나도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 엘리먼트가 부서지지가 않아요. 유지가 돼요. 서, 어, 설사 여기에 even though 여기에 그 리코미네이션이 일어나게 돼도 호모자이고시 되면 그대로기 때문에 괜찮은데 헤테로자이고시 되면은 이 피 엘리먼트가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인설션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그 크로모좀에 p 엘리먼트 인서션 했다 하면은 요거를 항상 밸런서 크로모좀으로 반대쪽에 상동 염색체에는 밸런서 크로모좀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애써 만든 p 엘리먼트를 유실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왜 꼭 그 이 밸런서를 써야 되는지 이유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써놨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오늘 이따가는 그래서 첫 번째 할 거는 밸런서 보기. 밸런서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거는 브레인 다이섹션. 그래서 브레인 다이섹션은 일단은 첫 번째로 어떻게 다이섹션 할지를 이제 좀 미리 가이드를 해드리고 비디오 한번 보고 그림 한번 그려보고 실제로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해볼 거예요.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은 그래서 이제 밸런스 크로모좀까지 봤습니다. 네.